아이가 머리를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똑소리 키즈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오늘은 소아의 머리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문 외상처치술 시판과 응급의학과 교과서인 틴티넬린을 참조했습니다. 소아의 머리 손상을 보면 첫 번째로 성인과의 차이점도 있고요. 두 번째,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다치는 가장 많은 원인은 교통사고, 아동학대, 추락 등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다 보면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가구가 넘어진다든지 TV에 깔린다든지 침대에 아이를 혼자 놓았다가 떨어진다든지 대부분 어른들이 부주의가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아이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의 상처가 됩니다.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나 장치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눈 밖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아의 머리 손상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 소아와 성인의 해박적인 차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머리가 큽니다. 한마디로 대두죠.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머리 크기의 비율이 성인보다 소아가 큽니다. 아이는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머리 크기가 원래보다 2배가 커집니다. 2살이면 성인 머리 크기의 80%까지 커지죠. 신체 비율상 높은 머리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놀다가 다칠 경우에도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성인보다 흔하게 됩니다. 적은 버퍼, 뇌와 머리뼈 사이의 공간이 좁다. 성인들은 머리뼈와 뇌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소아들은 이러한 공간이 성인보다 좁아요. 이건 머리에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성인들은 버퍼가 많아서 충격을 적게 받고 소아들은 이런 버퍼가 적어서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보다 높은 뇌 혈류량, 뇌로 흐르는 피가 많다. 5세까지는 뇌로 흐르는 피의 양이 성인의 2배까지 상승합니다. 5세 이후부터는 점점 서서히 감소하죠. 머리에 피가 많이 흐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해석하면 소아의 뇌는 혈액과 산소 요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쳤다면 혈액과 산소를 원하는 만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회복했을 때 소아의 예후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적인 특징을 알고 소아와 성인 두부 외상에 대해서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죠. 소아의 머리 손상 치료 원칙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은 전문 외상 처치술의 근간이죠. A, B, C, D, E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 호흡, 순환, 장애, 환경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가 수시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아에게 알고 있어야 하는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소아의 머리 손상 예후는 즉 결과는 성인보다는 양호합니다. 단 3세 미만의 소아의 예후는 3세 이상 소아보다 나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죠. CT를 찍을 때도 3세 미만의 연령인 경우에서 머리에 부종이나 혈종이 관찰됐다 이러면 무조건적으로 CT 촬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머리 안쪽 출혈 때문에 저혈압에 빠지는 경우는 소아 환자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혈압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액 처치에 중점을 두고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저혈압에 빠졌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보통은 복부나 흉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 소아가 아닌 영아의 경우엔 두개골이 아직 다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인 거죠. 머리 손상을 방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완충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퍼가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심각하게 다쳤는데 이 버퍼가 가로막아서 임상의사가 머리 손상을 간과하거나 손상 정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를 진찰할 때는 대천문이나 소천문이 부어오르진 않았는지 관찰해야 되죠. 부어올랐다면 출혈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구토나 기억 상실을 보이는 건 머리 손상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아도 보일 수 있는 증상인 거죠. 하지만 2회 이상 혹은 지속적인 구토가 보인다면 이때는 CT를 꼭 찍어야 합니다. 구토 외에 지속적으로 식사를 못하거나 수면 양상의 변화가 관찰될 경우에도 CT 촬영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머리에 충격을 받은 당시에 살짝 있는 경련은 역시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한 번 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단 경련이 관찰되었다면 CT를 꼭 찍어야겠죠. 물론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CT를 촬영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소아들은 머리를 다치면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덩어리지는 경우는 성인보다는 적습니다. 단, 다치고 난 후 뇌가 붓는 경우가 성인보다 더 흔합니다.
머리가 부으면 머리에 공급되는 피의 양, 즉 뇌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 머리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외부에서 수액을 주입해줘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머리 손상이 더욱 악화되죠. 7번째, 약물 용량은 아이의 신체 사이즈로 결정합니다. 3% 고장성 생리식염수와 만니톨은 뇌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소아에서도 사용합니다. 레비티라세탐과 페니토인은 아이들의 경련에 사용할 수도 있죠. 해박적인 차이와 치료의 원칙, CT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최고의 치료니까 집 주위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아 예상이나 응급실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똑소리 퀴즈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육아, 똑소리 퀴즈.